안녕하세요. 2021년 제16회 유럽 한글학교 온라인 교사 연수에서 온 오프라인 수업 전 과정, 커리큘럼 및 수업 계획하기 강의를 맡은 독일 비스바든 한글학교 교사 유재건입니다. 실제 강의는 교사 연수에서 줌을 통해 하겠지만 영상을 통해 선생님들께 예습 및 복습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포스트 코비드 19이라고도 하지요. 어느덧 코로나 사태가 1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빨리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었다면 이제는 장기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코로나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느냐가 화두되고 있는 중심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되고 있지요. 그렇다면 한글 학교는 어떨까요? 학생들과 어떻게 수업을 하고 계시나요? 이제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글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수업 플랫폼과 자료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한 축은 지식과 정보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것인지, 이것은 비단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중요한 축이죠. 또 다른 한 축은 바로 방법과 전달입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어떤 방법과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할 것인지, 한글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교재와 유인물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수업 방법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저는 이번 교사 연수에서 특별히 두 번째, 방법과 전달 측면에서 다양한 온라인 수업 도구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하나의 온 오프라인 수업 지도안을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온라인 수업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각 한글학교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줌, 스카이프, 카카오 라이브톡, 그리고 구글 미트 등을 이용합니다. 회사나 공공기관, 학교 등 전 세계 70% 이상이 줌을 이용해 회의나 수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줌의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링크 주소만 있다면 별도의 가입 없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줌 기능 내에 소그룹 모임이나 설문조사, 녹화 기능 등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한글학교도 작년 4월부터 1년여간 줌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수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존 수업 도구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미 많은 선생님들이 파워포인트, PPT를 만들어서 화면을 공유해서 수업을 진행하거나 교육부나 재동포재단에서 제공하는 수업 교재, PDF 파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튜브를 통해 동요나 수업 관련 영상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수업 도구는 무엇일까요? 온라인 수업 도구는 웹사이트나 앱으로 제공되는 도구들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이 링크 주소만 있으면 가정에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쌍방향 수업이 가능하고요. 퀴즈나 활동 등을 인해 유치반이나 초등 저학년반의 경우도 시각 자료로서 학생들의 집중을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저는 6가지 수업 도구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소개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패들렛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유럽 교사 연수를 통해 이미 알고 계시는 선생님도 계실 것 같아요. 패들렛은 벽면이라는 뜻으로 함께 포스트잇을 붙여서 협업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패들렛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하는 내용이 실시간으로 자동 저장이 되고요. 또 설정에 따라 작성한 글에 댓글 또는 좋아요와 같은 반응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 텍스트나 링크, 이미지 파일 등 다양한 형식을 패들렛이라는 공간에 업로드하여 공유할 수 있습니다. 패들렛을 활용한 예로는 먼저 과제 또는 활동을 실시간으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숙제나 일기 등을 업로드하면 선생님들께서 보고 수정해서 재업로드하거나
댓글과 반응으로 격려할 수도 있고요. 또 과제했던 자료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들렛을 활용한 다른 예는 특별 활동반이나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해서 같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회의도 하고요. 작업 진행 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 OX 퀴즈나 스피드 게임 등 간단한 게임도 진행할 수 있고요. 생각나무 만들기나 모듬 활동, 학생들의 생각을 모으거나 토론할 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캡처한 그림을 보면 앞에 셀프 선반, 캔버스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들은 모두 패들렛에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템플릿입니다. 다음은 멘티미터입니다. 멘티미터는 간단한 질문이나 설문조사를 할 때 활용하기 좋은 도구입니다. 학생들의 대답, 결과를 받거나 공유할 수 있는데요. 참여한 학생들의 답이 다양한 그래프로 표현되고요. 고학년의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대답을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멘티미트에서 제공하는 템플릿 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워드 클라우드인데요. 학생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모을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파티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적습니다. 그럼 앞의 그림처럼 한 화면에 담겨지는데요. 중복되는 답은 큰 글씨로 보이고 또 다양한 색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것을 캡처하거나 그림으로 저장해서 활동 자료로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워드월입니다. 워드월은 활동적인 게임이나 퀴즈를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혹시 예전에 플래시 게임 해보셨나요? 비슷합니다. 앞에 그림과 같이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문제와 답만 적으면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업 때 활용하려고 만들어 본 예시인데요. 아이들이 직접 마우스를 이용해서 답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재미있는 사운드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글 문서입니다. MS 오피스와 같이 구글 웹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구글 문서, 구글 프레젠테이션, 엑셀, 스프레드시트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MS 오피스와 기능이 거의 같지만 가장 큰 장점은 공유가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 문서를 통해 토론 및 실시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링크 주소를 통해 들어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적어볼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기존 오프라인 수업에서 유인물이나 모듬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MS 오피스가 없으신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수업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글씨체나 템플릿 등을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고급진 PPT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판서 도구입니다. 저는 젠보드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줌에서도 화이트보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줌의 경우 회의를 종료하거나 수업이 마친 뒤에는 사용했던 화이트보드를 수정하거나 다시 보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젠보드를 이용해서 컴퓨터로 템플릿, 애플 펜슬 등을 이용해서 필기할 수도 있고 이미지도 삽입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답을 적는 등 참여할 수 있고요. 공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수업 마친 뒤에도 다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스룸 스크린입니다. 이것도 온라인 판서 도구인데요. 필기를 하는 것은 같지만 재미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이머나 스톱워치, 무작위로 조를 나누거나 소음 수준, 지금 우리 수업에서 얼마나 소음이 들리는지 등 간단하고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온라인 수업 도구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마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수업 도구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교사 연수를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다양한 온라인 수업 도구들을 배웠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런 온라인 수업 도구들 참 좋은데,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들인데, 실제로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뒤집어 말하면, 워낙 다양한 온라인 수업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해드렸던 이 온라인 수업 도구를 합쳐서
하나의 온 오프라인 수업 지도안을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온 오프라인 수업 지도안을 함께 볼까요? 출석 체크부터 수업 마무리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안을 만들었습니다. 수업 지도와 링크 주소는 댓글이나 하단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복제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온 오프라인 수업 지도안의 장점은요. 먼저 온라인 수업 기반이지만 실제로 빔 프로젝트 등을 이용한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 화면에 모든 업로드와 링크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링크 주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클릭만 하면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도 수업 지도안을 통해서 가정에서 어떤 수업을 했는지 공부하거나 복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지도안을 계속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과부터 12과까지 한 책을 만들어 놓으면 새로운 학년이 올라오더라도 이 수업 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프로젝트로 한글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교재를 이렇게 온라인 수업 자료로 만들어 놓으면 어떤 선생님이 오시더라도 학생들에게 동질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업 지도안은 패들렛을 기반으로 만들었고요. 먼저 출석 체크, 학생들이 참여해서 직접 출석 체크를 하고요. 멘티미터를 통해 지난 시간 배웠던 표현이나 문법 등을 복습 혹은 생각 열기를 하고요. 수업 내용은 PPT와 교재 PDF 파일을 업로드해서 수업 진행 시에 화면 전환 없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수업 중 판서는 젠보드와 클래스룸 스크린을 활용할 수 있고요.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에 대한 활동은 워드월을 통해서 퀴즈 형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활동, 구글 문서를 통해서 학생들이 소그룹을 나누어서 함께 토론을 할 수 있고요. 과제는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한눈에 보기 쉽도록 포스트 형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궁금한 점 등을 질문할 수 있도록 따로 세션을 만들었고 달력을 추가하여 수업 일정 및 안내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 온라인 수업 지도안을 살펴보러 갈까요? 패들렛 사이트 메인 화면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해 웹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고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패들렛은 구글 아이디로 간단하게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을 할 수 있는데요. 무료 계정의 경우 3개의 템플릿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카이브에 저장 후에 삭제하면 언제든지 다시 예전 작업했던 패들렛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무료 계정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들렛은 주지하듯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온 오프라인 수업 지도안은 셀프 혹은 선반이라고 되어 있는 템플릿을 사용했습니다. 패들렛의 기본 설정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제목이나 설명을 수정할 수 있고 원하는 배경화면 스킨 글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표시는 글쓴이가 누구인지 게시물에 표시가 되고요. 댓글이나 좋아요, 별점과 같은 반응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패들렛을 공유하는 방법은 톱니바퀴 옆 공유에 있습니다. 링크 주소나 클립보드, 이메일, SNS 등으로 공유할 수 있고요. 하단에 내보내기 기능을 보시면 작업했던 패들렛을 이미지나 PDF 혹은 엑셀 파일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미지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 화면의 그림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게시물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수업 순서는 오른쪽 컬럼 추가로 추가할 수 있고 게시물은 컬럼 하단에 더하기 버튼을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게시물에는 제목과 글을 쓸 수 있고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URL을 통한 링크 주소 복사, 구글 검색으로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의 경우 무료 계정은 크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바로 동영상을 업로드하기보다는 유튜브 영상을 링크로 연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출석 체크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패들렛에 접속하여 자신의 이름을 적어서 출석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자가 익명으로 나옵니다. 때문에 제목에 이름을 적도록 하면 가입하지 않는 학생도 출석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멘티미터를 활용한 복습과 예습입니다.
선생님께서 미리 멘티미터 사이트를 통해 질문이나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링크 주소를 패들렛에 연결해 놓으면 클릭만으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뭐가 되고 싶어요? 직업, 무엇이가 되고 싶어요. 학생들이 답을 적으면 선생님에게 전달됩니다. 설명을 위해 각 사이트도 하단에 추가해 놓았는데요. 멘티미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저는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패들렛과 마찬가지로 구글 아이디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Your Presence에 들어가시면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거나 기존에 만든 프레젠테이션을 수정 및 편집할 수 있습니다. 아까 학생들이 참여했던 것이고요. 옆에 타입을 보시면 멀티플 초이스나 워드 클라우드, Q&A 등 설문조사 형식을 선택하여 질문과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또 테마를 통해 원하는 색상 선택도 가능하고요. 무료 계정의 프레젠테이션은 3개의 설문조사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설문조사를 만드시려면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작업을 마친 뒤에는 상단에 있는 쉐어를 클릭하시면 링크 주소 혹은 QR코드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하고 패들렛으로 돌아와서 게시물에 URL을 복사하면 자동으로 링크가 연결됩니다. 다음은 수업 내용에 관련하여 PPT와 PDF 파일 사용입니다. 첫 번째는 파워포인트 파일을 업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면 자동으로 슬라이드쇼 보기로 제공되기 때문에 화면 전환 없이 패들렛에서 바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상단에 보면 다운로드 기능을 통해 학생들이 가정에서 다운을 받아서 복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작업을 해서 링크를 연결해 보았습니다. MS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없으신 경우에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슬라이드쇼 보기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새 창에서 열기를 클릭하시면 구글 프레젠테이션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메뉴에 있는 삽입을 통해 이미지나 오디오, 동영상 등을 넣어서 편집할 수 있고요. 자체적으로 프레젠테이션 보기 기능도 있습니다. 공유 기능을 통해 링크를 복사하여 패들렛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재 PDF 파일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제는 한글학교에서 사용한 교재들도 PDF 파일로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각 단원마다 나눠서 업로드하게 되면 수업 때 바로 활용할 수가 있고, 교재가 없는 학생들의 경우 상단의 다운로드 기능을 통해 교재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 사이트 링크를 걸어 두었는데요. 스몰 PDF라는 파일 형식 변환 사이트입니다. 워드에서 PDF로, PDF에서 PPT로 등 형식 변환, 분할 수정 등이 가능한 무료 사이트입니다. 무료 계정의 경우 하루 2개의 작업만 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지만 한글학교 수업을 준비하면서 사용하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젠보드와 클래스룸 스크린을 활용한 판서 도구입니다. 링크를 걸어두었기 때문에 클릭해서 바로 이동할 수 있고요. 컴퓨터를 통해 입력하거나 태블릿과 연결하여 직접 펜으로 필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필기했던 것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물론 참여가 가능하고요. 클래스룸 스크린은 다양한 재미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무작위 이름을 통해 발표되는 학생들을 선정할 수도 있고, 활동 표시를 통해 침묵하기 혹은 함께하기 등 활용도 가능합니다. 타이머와 스톱워치, 그리고 시계, 달력 등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수업 진행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워드워를 활용한 활동입니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문법과 표현을 재미있는 퀴즈를 통해 학생들과 함께 풀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템플릿과 사운드가 제공되고요. 학생들이 직접 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을 제출하면 점수와 시간 등이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활동은 문제와 답뿐만 아니라 사진도 넣어서 자유롭게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두더지 잡기 게임도 가능합니다. 받침 익히기로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저학년들도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워드월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구글 계정으로 쉽게 회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봐서 해본 퀴즈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다양한 테마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수정을 클릭하셔서 문제와 답을 입력하면 됩니다. 퀴즈를 완성하신 후에는 공유를 누르면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에게 공유를 하면 선생님들이 퀴즈를 수정할 수 있고요. 학생들에게 공유를 누르면 수정은 불가능하고 참여만 할 수 있습니다. 세부 설정, 이름 입력이나 익명, 기간 등을 하고 시작을 누르면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링크 주소를 패들렛에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었죠. 다음으로 구글 문서를 활용한 개인 혹은 모듬 활동입니다. 종이로 된 유인물의 디지털화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활동 1은 개인 활동이고 활동 2는 모듬 활동으로 나누었습니다. 상단에서 새 창에서 열기를 클릭하면 구글 문서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직접 답을 적어서 글을 완성할 수도 있고요. 또 활동 2의 경우 소그룹 모임 등을 통해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직접 적어볼 수도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저장이 되고 공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발표하는 시간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유 링크 복사로 패들렛에 연결합니다. 다음으로 과제 제출 안내입니다. 학생들이 한눈에 보고 싶도록 포스터로 만들어서 이미지를 업로드했습니다. 포스터는 미디캔버스라는 사이트를 이용해 만들었는데요. 다양한 템플릿과 글씨체 등 저작권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제 안내나 행사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보시면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템플릿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수업하면서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을 때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도록 세션을 만들었습니다. 동그라미 모양을 클릭하시면 구글에서 이미지나 GIF 파일을 검색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달력 이미지를 넣어서 수업 일정이나 안내 등을 공지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업 관련 참고 영상이나 동요 등 유튜브 링크를 패들렛과 연결해서 바로 시청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온라인 수업 도구를 하나로 묶어서 온 오프라인 수업 지도안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수업 환경에 맞춰서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보다 좋은 한글학교 온 오프라인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